정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어제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는 뉴스가 전해졌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 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인데요.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말에 신년 특사로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었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복권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그래서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요.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선거 출마를 통한 정치 재기도 가능한 상황이 될 겁니다. 당장 민주당 내의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비명계가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 정치권의 일정 부분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릴까요? 2부에서는 대한민국 펜싱 금메달리스트죠. 구본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 두 분과 함께하죠. 8월 9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근데 진짜 이우영 아나운서 좋아하긴 좋아해요. 누가요? 우리 청취자들이.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참 정말 내 덕분에 이우영 아나운서가 인기를 끈 건지, 이우영 아나운서 덕분에 내가 이게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차마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못하겠다는 걸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나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걸어오는데 진짜 덥더라고. 분명 어제 그제가 입추였는데 어제는 세계 고양이의 날이죠. 날이. 네. 그 얘기 해줘가지고 제가 얼마나. 네. 그런데 가을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지는. 네. 어쨌든 어제 우리가 개혀 이거 하다가 말았죠. 개혀요? 그거 몰라요? 개혀 그럼 안혀 그거 몰라요? 언제? 그거 뭐 옛날 얘기예요. 네. 개 먹느냐. 근데 이게 우리 어제 잠깐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위상을 갖게 되면 좀 세계적인 어떤 규범과 좀 호흡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계 보편적인 규범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봐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보양식 뭐 먹어요? 여름에? 저는 주로 백숙 단백질? 먹으러 갑니다. 단백질 먹는 게 아니고 백숙도 먹어요? 단백질은 매일 먹고요. 뭔가 보양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늘 가는 백숙집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왜 늘 가요? 그냥 뭐 드라이브 하는 느낌도 나고, 네. 그다음에 뭐 가족들끼리 가도 좋고, 그냥 좀 새로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제가 뭐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데리고 가고 싶고. 혼자도 가서 먹어요? 백숙이 혼자 먹긴 좀 많습니다. 삼계탕에 먹어도. 혼자 밥 먹는 경우 많잖아요. 저 근데 혼자 밥 먹고 혼자 맥주도 한잔 하고 좋아합니다. 그게 네. 옛날에는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이 뭐냐면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을까였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저는 그렇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정확히는 요즘 직장인들에게도 고민인데 그 어투가 좀 다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오늘 점심도 누구랑 먹을까? 이런 어투죠. 네. 의무적인. 네. 저는 근데 그게 직장 문화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 사실 대부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기 때문에 혼자 먹거든요. 구내식당 같은 게 일본 직장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혼자 먹는 거 이게 밥 먹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사회생활을 위해서 빼앗긴다. 저는 이게 그렇게 현명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나는 오늘 혼자 밥 먹으면서 볼 드라마도 다운받아 왔는데 그렇죠. 갑자기 우영 씨 점심 같이 먹어야지 이런. 예, 과장님 그러고 가는 거. 예? 정확히 내가 바로 나오지 않고 예? 이렇게 됩니다. 요게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게 딱 퇴근하실 때 되면은 이렇게 얼굴을 봐요. 오늘 약속 있어? 딱 그러면은 이제 있어도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런 일들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예? 이런 거 억지로 끌려가서 소주 마시는 일은 많이 줄었는데 아직 점심은 이게 좀 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밥은 좀 먹고 싶은 사람을 같이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이렇지. 어우 진짜 막 짜증나는 사람을 먹으면 그 소화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서로의 이 위건강을 위해서. 예리해요.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챙겨주시는 게.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좀 우리나라도 이제 바꿨으면 좋겠는데 요새 식당 가면 1인 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예. 많이 바뀌었고 옛날에는 혼자 밥 먹으러 가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랬는데 요새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분위기라서 저는 그건 참 저도 이 개강하고 나면 주로 점심 혼자 먹거든요. 예. 저는 사실 같이 먹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교수들도 그렇게 같이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오늘 신 교수님 점심 약속 있어요. 예, 약속 있어요. 약속 때문에 갑니다. 그러고 저 혼자 먹으러 가죠. 저는 밥 먹는 시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 시간을 뺏으면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4박 5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복귀하는데 이 관련해서 소식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우영 아나운서는 휴가 안 갔는데 대통령 갔다 왔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휴가지에서도 각종 현안을 일일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휴가지에서 차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전파를 최대한 차단합니다. 그럼요. 네. 자, 휴가 기간 동안 산적한 현안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었다고 하는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방송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방송사법은 이미 지난 6일에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해서 윤 대통령의 제가만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휴가지에서 전자결제 형태로 제의 요구안을 제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휴가 복귀 후에 제가하는 쪽으로 이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오는 13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사법부터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혹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묶어서 국회 제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오는 13일의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관련해서 소식은 두 번째 소식 아예 따로 떼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광복절 경축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담금질해야 하는 윤 대통령입니다. 광복절 경축사는 3.1절 기념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연례 메시지로 꼽히고 있고요. 지난 2022년에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요구한 차기 신임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후보와의 만남에 회의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달 말에 있을 국정브리핑에서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더해서 저출생 대응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휴가 이후 전국 해법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광복절 일반적으로 광복절 경축사 같은 거는 사실 그 가장 주목받는 대통령의 어떤 경축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남북 문제를 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남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만큼 그렇게 높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예를 들면 꼭 과거처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새로운 통일 방안 그런 3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운 통일 구상을 공표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국 해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 거를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가 왜 그런 얘기했죠? 영수회담 제안을 했지만 지금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선뜻받기도 힘들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통의 이미지를 좀 없애면서도 어떤 상대방의 제안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볼 때에는 기자회견을 하는 거라든지 광복절을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장기적인 방법인데 사실 역대 정권 모두 그러긴 그랬어요. 윤석열 정권만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뭐냐면 여론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과거 정권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이 그랬다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성을 높여서 국민의 눈높이를 잘했을 때에는 비록 예를 들면 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할 사람들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 관련 소식인데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대상자 명단에 앞서서 앵커께서도 이제 오프닝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 사면심사위가 회의를 열었는데요.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이 된다면 피선거권은 회복이 되고요. 2026 지방선거, 2027 대선 출마 등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일단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에 유학길에 올라서 현재 독일에서 체류 중이라고 하고요. 올해 12월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윤선 전 수석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3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이번 특별 사면은 이번 정부 들어 5번째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두관 당대표 후보 김 전 지사가 8.15 특사로 복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대환영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윤 대통령이 아주 잘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라고 했고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당 안팎의 이재명 1극 체제 비판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도 기대를 했습니다.
또 전병헌 새로운 미래 당대표 역시 입장문을 내면서 이 김 전 지사 복권 유력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서 또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이 복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정치 지형을 뒤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일극 체제가 굳어진 민주당 권력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이런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소식,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김경수 지사 전 지사가 이 뭐 정치 탄압을 받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한 워딩이 탄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 전 지사의 진심과 무죄를 믿는다고 했고요. 예. 정권 정치 탄압이 희생양이다. 탄압 있군요. 네. 근데 저는 그 얘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대법원 최종 판결 나온 사안을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검찰은 물론이고 이 사법부 전체를 완전히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지금 이제 복역을 하고 나서 사면이 됐으니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면이 돼서 나왔지만 사면이 돼서 나왔다는 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지 죄가 없어진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 감옥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 조작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저는 안 좋은 죄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지금 복권이 된다고 해서 막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분이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뭐냐면 과거의 죄는 과거의 죄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 관련 여론 조작과 관련돼 있는 혐의로 복역을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쉽게 이제 유력 주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 그렇게 뜨거운 환영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비명계가 이제 뭉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뭉치려면 사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비명계가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몇 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탈당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전부 다른 정당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뭉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이게 뭉칠 수 있을지 전 그것도 사실은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라는 거 물론 뭐 비명계 쪽에서는 굉장히 반길 거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김경수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복역을 하다가 사면으로 나온 인물이라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이게 정치 탄압이고 이거는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고 무죄였는데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 공식적으로 이런 죄목을 갖고 있어서 복역하고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분한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역시도 이게 선거라는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보게끔 만들진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집값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도 어릴 적엔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참 집이 좋다, 건물 좋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저기는 얼마일까? 네. 자, 정말 서울에 수많은 집이 있지만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요.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정부가 열었고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일십 대책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 물량을 4배 늘린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먼저 오는 11월에 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고 하고요. 서울 지역이 포함되고 규모는 1만 가구 이상이라고 합니다. 관심은 이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5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12년 만인 건데요. 서울 그린벨트가 149.09 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24.6%에 달하는데 북부 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택지로 개발하기에는 부적합해서 결국엔 강남권 그린벨트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정부는 또 서울시와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라고도 합니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 전세주택 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 가구 늘리기로 했는데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 용지 비율을 조정해서 물량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또 서울시도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해 왔는데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 일부 해제 검토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시대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해제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으로 대상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카드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이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집중적으로 해제될 지역은 지금 나오는 거는 강남 서초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 서초 지역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방향은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가 여기서 집 짓고 언제 공급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장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집값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다음번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또 약발이 없으면 계속 연구를 해서 집값을 잡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제 정책이 여기까지 하고 이유영의 정면 맞지는 뭐죠? 아니 어제 실수해가지고 네. 이유영의 정면 스포츠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리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태권도 여자 57kg급 김유진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유진 선수가 무려 183cm의 장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57kg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영 아나운서보다 작잖아요. 180. 저보다 2cm 작죠. 그렇죠. 그런데 저와 몸무게가 거의 한 27, 8kg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혹독한 식단 조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메달을 따고 난 인터뷰에서 삼겹살에 맥주가 너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저도 땡기네. 네. 뭐 이번에 사실 세계 랭킹 24위여서 메달권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지만 김유진 선수는 세계 랭킹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멋진 말을 이야기했고요. 또 후배들에게도 멋진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올림픽 별거 아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당차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유진 선수의 금메달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 대표팀은 금메달을 13개로 늘렸습니다. 여름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런던 올림픽 때와 동일한
수치인데요. 예. 이제 신기록 달성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런던 대회라고만 말씀드렸는데 2008 베이징 대회도 역시 타이 기록이고요. 오는 11일에 대회 폐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메달 소식이 더 전해질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총 지금까지 28개의 메달을 수집했는데 이게 이 88년에 있었던 서울 대회에서 수립한 역대 단일 최다 메달 개수에서 5개 차로 다가갔다라고 하고요. 예. 일단 이 금메달 원래 목표가 당초 5개였는데 금메달 5개는 양궁에서만 나오기도 했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이 고봉길 선수와 인터뷰를 할 텐데 주말 경기 일정 말씀해 주시죠. 네, 주말 경기 일정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오늘 밤에 역도 남자 89kg급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달 소식도 전해질 수 있고요. 여자 탁구 단체 동메달 결정전이 이제 토요일에 예정이 돼 있고 역도 남자 102kg급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볼더링 리드 결합 결승전 역도 여자 81kg급 결승전 등이 예상이 돼 있고 스마일 점프 우상혁 선수는 일요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에 우상혁 선수 경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삼겹살이요? 짬뽕하고 탕수육하고. 예. 어쨌든 우리 선수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거에 플러스 2만 5천 배 정도의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곱하기 2만 5천 배였습니다. 곱하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호영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